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할 때 무역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상담? 처음에는 상담하기 전에 일단 아이템과 거래처를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네. 그죠? 개발하는 거. 자, 근데 아이템이라는 건 사실은 뭐 그 개발하는데 무슨 뭐 따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없는 거고, 아이템은 그야말로 이제 각자 자기 회사나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정하면 되는 거고, 일단 이제 아이템은 확보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일이, 그러면 과연 해외 거래처는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개발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우선 그 해외 거래처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다가 무슨 웹사이트를 하나 영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바이어들이 뭐 이렇게 찾아 들어와서 뭐 거기에 올려진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연락을 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외국의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검색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그 회사를 찾아내서 연락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왜냐? 사이트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우리 회사 사이트를 잘 만들어 놔도 이거를 바이어들이 찾아온 데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소개해드린 이런 사이트들이 뭐냐면은 그 인터넷에서 바이어와 셀러를 연결해주는 사이트. 연결해주는 사이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국내에서 왜 물건 사고 팔 때 보통 많이 이용하는 G마켓이라든지 옥션 같은 사이트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G마켓에 들어가면은 보통 그 팔 사람들이 거기다 막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내가 물건 사겠다 그러면 들어가서 검색해가지고 보고 거기서 주문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사이트들인데, 다만 이제 이런 사이트하고 국내에서 운영되는 G마켓하고의 차이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은 그 사이트 내에서 모든 것을 끝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주문도 하고 뭐 대응 결제도 하고 배송 확인까지 다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사이트들은 그냥 바이와 셀러가 서로 연락하는 것까지만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계약을 하고 대금 결제하고 뭐 물건 보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별개로 해야 돼요, 각자. 자,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이트가 바로 알리바바닷컴이라는 사이트. 알리바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사이트.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중국의 최대 상거래 사이트인데, 중국 내에서의 상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세계에 있는 바이어들하고 셀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이트들로도 이용되고 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2022, 20프라자 T페이지 이런 사이트들은 이제 국내에서 운영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뭐 운영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제가 한번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사이트가 이제 알리바바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메뉴에 검색창이 이렇게 나오고 서치라고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분류표,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G마켓이나 옥션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검색창이 있고 분류표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육생께서 내가 사과를 한번 수출을 해봐야 되겠다, 또는 수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검색창에다가 애플이라고 일단 영어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사과를 수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게시물들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출자라고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 왼쪽에는 사진이 있고, 저 밑에 이제 잘려 있습니다만은, 밑에 보시면은 Product Details 해가지고 제품에 대한 소개를 쭉 쓰는 거예요. 그 옆에 보시면은 Company Profile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에 대한 소개를 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이제 반대로 수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찾아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검색을 해서 자, 이걸 봤는데 이게 마음에 든다. 이거 뭐 제품도 이거 괜찮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컨택 서플라이어라는 게 있어. 버튼이. 요거를 딱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 창이 뜨면서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써가지고 클릭을 하면은 그 아까 그 제품 소개로 올린 업체한테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알리바바를 비롯한 이런 그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금방금방 바이하고 셀러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수출하는데 어떤 제품이 있다 그러면 아까 이런 식으로 올리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그 바이어들한테 연락이 오고 그래서 금방금방 이제 어떤 거래까지 연결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업데이트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들이 많은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첫 번째 문제는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이다 보니까 여기에 올리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회사가 중국에서 제일 크고 오래되고 다 그렇게 써놨는데 그 확인할 뭐 거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올려놓으면은 실제 바이어들한테만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무역 사기꾼들한테서도 연락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살 것처럼 해가지고 뭐 샘플만 받아간다든지 뭐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우선 문제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무리 물건을 올리고 여기 들어가서 검색을 해도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들은 만나기가 힘들대요. 그럼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 그 인터넷에 무슨 채팅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은 거기 무슨 킹카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킹카들은 안 들어오거든.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 사람들은 굳이 뭐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은 없다 이거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어들이 언제 이거 들어와서 막 검색하고 있냐. 가만히 있어도 물건 좀 사달라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뭐 이용하기는 편리하고 좋은 면은 있지만 잘못하면은 이 사이트만 가지고 뭐 계속 그 바이어 셀러를 개발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만 가고 그 실제 수익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용은 하시되 너무 여기에만 100% 집착하지 말고 몇 가지의 대안을 이제 또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사이트 말고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바이어 셀러를 개발할 수 있는 거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디렉토리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디렉토리. 자, 여기 트레이드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렉토리의 뜻이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주소록이라고 해요. 주소록. 그러니까 무슨 주소록이냐면은 전 세계 무역업자, 수출업자, 수입자들의 정보를 모아서 책으로 만드는 게 디렉토리. 그러니까 이건 책이라는 거예요. 책. 그래서 이 디렉토리라는 거는 이제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점은 그거예요. 이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을 수 없었던 전 세계 유명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다 들어가 있냐면은 아까 인터넷 사이트는 본인들이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디렉토리는 본인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만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전 세계 유명 업체 정보를 모아서 책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은 뭐 현대, 삼성 이런 굴지 회사들이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점. 근데 이제 단점은 그거죠. 이건 이제 책이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아까 인터넷 사이트는 뭐 탁 누르면은 뭐 메시지 창이 탁 뜨고 뭐 그림도 탁 뜨고 뭐 이랬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그냥 연락처만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디렉토리를 통해서 이제 유명 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인터넷 사이트와 이제 보완해서 여기까지 이제 쓰시면은 웬만한 그 전 세계 유명 업체들을 다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다.
그 디렉토리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디렉토리가 바로 컴파스라는 디렉토리. 컴파스. 컴파스의 뜻이 뭐예요? 돌발 질문. 컴파스. 여기는 지금 이제 독일어로 돼 있는데 우리 보통 학교 다닐 때 컴파스 그러면 뭐 제독이라고 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는 컴파스의 뜻이 뭐 제독이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컴파스가 뭐가 있냐면 뜻이 나침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침판. 그래서 이게 세계 1위 기업들은 다 이름을 잘 지은 거예요. 아까 그 인터넷 사이트도 왜 1위 기업이 알리바바라고 네. 딱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이런 뜻이죠. 전 세계 바이오 셀러를 찾아서 헤매고 다닐 때 내가 길잡이가 돼주겠다. 그래서 컴파스가 그 이름을 너무 잘 지었죠. 이 컴파스라는 디렉토리는 전 세계 각국의 무역업체들을 나라별로 별개의 책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이 내가 이런 물건을 그 일본에다 한번 수출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컴파스 재팬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컴파스 재팬이라는 디렉토리를 찾아보면은 일본에서 그 물건을 취급하는 모든 바이어 셀러들이 품목별로 분리가 돼가지고 다 수록이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건 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그 좀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겠죠. 우선 이런 디렉토리를 그러면 보려면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서 봐야 되겠어요? 인터넷 사이트 같으면 그냥 인터넷에서 접속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보시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무역협회나 코트라에 가시면은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수많은 종류의 이제 디렉토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디렉토리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된다. 근데 이런 그 디렉토리 회사에서 이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보다 좀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정보를 인터넷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ompass.com이라고 해서 들어가시면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스 해가지고 요거는 무역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역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해외 거래처를 개발할 수가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무역 관련 기관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협회하고 코트라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이트 주소가 2개씩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위에 있는 사이트 주소는 그 협회나 코트라의 공식 사이트. 뭐 안내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사이트고, 그 밑에 보시면은 다른 그 사이트 주소들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이트가 뭐냐면은 무역협회나 코트라에서 해외 바이어를 연결시켜주는 사이트.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게 이제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tradekorea.com이라는 사이트고, 요거는 이제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buykorea.org라는 사이트인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외국 바이어들한테 우리나라 물건들을 소개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에다 수출할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사이트에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은 이 사이트가 운영되는 내용은 뭐 아까 먼저 봤던 알리바바닷컴하고 거의 같게 돼 있는데 차이는 이거죠. 알리바바닷컴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물건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물건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쟁이 심하죠. 근데 여기다 올리면은 여기는 우리나라 그 한국산 제품들만 올리기 때문에 경쟁이 아무래도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에 들어오는 바이어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국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알리바바닷컴에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도 이용을 해보시려는 거. 자, 근데 무역기관이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기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이제 무역기관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물건을 일본에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무역기관을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무역기관 중에 가장 유명한 기관이 제트로라는 데가 있어요. 제트로.
자, 그러면은 제트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제트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매칭 사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역 거래를 자기네들이 매치시켜주는 게시판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이트 안에. 그러니까 일본에다 내가 물건 팔고 싶으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 제트로라는 사이트는 일본의 무역 업체들이 매일 들어오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죠. 이것도 이용을 해보시려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방법은 트레이드 페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전시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시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고 가장 또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전시회를 활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출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전시회에다 출품을 하면 되고, 거꾸로 수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전시회에 가서 물건들을 보고 자기가 찾아서 상담을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에서 전시회가 너무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전시회가 몇 개 정도 열릴 것 같아요? 1년에?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열리는 전시회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몇천 개. 몇천 개 정도. 네. 근데 어떤 책에 보면은 그게 이제 전시회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린데, 네. 그냥 전시회라고 이름 붙여진 걸 다 합치면은 약 한 3만 개가 된다는 뭐 그런 설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닌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얘기는 하루에도 수백 군데에서 전시회가 열린대. 그러니까 이 전시회에 출품을 하거나 참관을 하러 갈 때는 그 많은 전시회 중에서 과연 어떤 전시회를 물건을 출품하고 참관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잘못 가면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대표적인 전시회를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놨는데, 지금 위에 있는 세빗이라든지 하노버 메스, 프랑크푸르트 메스, 이거 어느 나라예요? 이거는 독일. 독일에서 열리는 전시회, CES 뭐 저 메스코에 많이 나오는 데죠.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박람회. 칸톤 페어는 뭐 중국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종합박람회. 뭐 이런 거 몇 가지 소개를 해놨는데, 그 전시회 중에서도 가장 그 전시회가 활발하게 운영된 나라가 바로 독일이에요. 독일을 우리가 보통 전시회 나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 규모도 크고.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독일 전시회가 가장 활성화가 돼 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세빗이라는데, 이거 보시면은 세빗이라는 전시회는 그 하노바에서 열리는 정보통신 전시회, 정보통신기기가 이제 출품이 되는 그런 전시회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은 한참 이 많을 때는, 제가 그 세빗에 갔을 때는 출품회사가 6천 개였어요. 지금은 이제 좀 줄어서 한 3, 4천 개로 줄긴 줄었는데, 6천 개라고 그러면은 4박 5일 동안 가서 보시려면 하루에 1,500개를 봐야 돼, 1,500개. 1,500개를 한 부수당 1분씩 보더라도 몇 분이 걸려요? 1,500분 걸리죠. 1,500분이 25시간.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독일 전시회들의 규모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뭐 방대한 규모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빗에 가면은 전 세계 유명 그 정보통신기기 업체들이 여기서 전부 출품을 하고 신제품을 여기서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취급하는 회사, 바이어들이 다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소에서 전 세계의 유명 바이어들이, 셀러들이 만나니까 이 전시회 기간 동안에 그 무역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이 내가 정보통신기기를 한번 수출을 해야 되겠다. 아주 간단해. 이 세빗에다가 출품을 했는데 거기에 참가한 바이어들이 아무도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거는 뭐 경쟁력이 없다고 해요. 너무 간단해. 그래서 이런 전시회들을 가급적 최대한도로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과연 어떤 전시회가 유명하고 어떤 전시회에 참관하거나 출품을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느냐. 그 전시회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그 전시회를 이제 어떤 전시회가 좋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이제 GEP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전시 포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이트 주소가 나오죠. gp.or.kr. 그래서 이 사이트는 이제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코트라라는 기관에서 여기 보시면은 뭐 해외 전시회, 국내 전시회 망라해서 전 세계에서 열리는 모든 전시회에 관한 정보를 여기다가 제공을 해주는 사이트.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전시장 면적이라든지 뭐 방문 개수 이런 거 이제 충분히 보셔가지고 나는 내가 지금 취급하는 품목은 여기에 출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출품을 하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전시회를 처음에 나가려면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코트라에서 지원하는 해외 전시회. 여기를 통해서 전시회를 나가시면은 일단 전시회 비용도 나라에서 한 50%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시면은 훨씬 쉽게. 그러니까 이 전시회 지원하는 거는 뭐 코트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무역협회 같은 데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시회를 꼭 한 번씩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 자, 이제 다섯 번째 방법은 트레이드 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보통 번역을 할 때 뭐라 그러냐 상담회라고 그래요. 상담회, 트레이드 미팅. 근데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까 그 전시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룹 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시회 가보시면은 전시회 가본 적 있어요? 네, 가본 적이 있어요. 어떤 전시회 가보셨어요? 무슨 우리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맨 저 자동차 시험 한번 갔다. 하여튼 뭐 해외 전시회 가보신 적 있어요? 해외 전시회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오케이. 네. 근데 보통 전시회 가보셨으면 알 거예요. 가보면은 정신이 없어. 네. 왜? 출품사들도 많은데다가 그 참관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보통 전시회 출품하고 나면은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뭐가 될 것 같아. 오는 사람마다 관심 있다 그러고 명함 주고 가고 막 이러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은 시간 지나면은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그 전시회 오는 사람들이 우리 부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부스들을 다 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그 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좀 소란스럽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트레이드 미팅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거는 1대1 미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대1 소개팅이다. 뭐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 단체에서 그 외국에 있는 바이어나 셀러를 초청을 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다 이제 초청을 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의 바이어들이 한국에서 이런 거를 사고 싶다. 또는 한국에다 이런 걸 팔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공지를 해가지고 그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를 이제 매치를 해가지고 1대1로 만나게 해줘. 그러니까 전시회 기간 동안에 막 그 정신없이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떤 그 심도 있는 그런 상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그 상담회를 뭐 무역협회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 이거 경쟁적으로 많이 그 유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 실적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코트라하고 이제 제휴해서 그 외국의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 그러니까 이 수출 상담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외국의 바이어나 셀러를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여기서 상담회를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여기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현지에서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담회를 이제 잘 이용하시면은 전시회 못지않게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담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냐 하는 것을 뭐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힘들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런 그 관련 업체들, 이런 사이트를 이제 매일 들어가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광고 뜨는 대로 가서 보시면 된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방법을 총동원을 해도 사실은 그 해외 거래처를 개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뭐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가면은 금방금방 개발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제 추가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래처를 개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국내에서 무슨 그 사업 같은 거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그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인맥? 맞습니까? 정답. 네. 야, 이거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하시네. 인맥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인맥을 국내에서도 물론 이제 국내에는 뭐 인맥 활용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해외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나는 외국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인맥을 활용하나? 뭐 외국에서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해외 인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인맥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거는 바로 이 linkedin.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linkedin.com.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뭐냐면은 일종의 SNS 사이트인데 우리가 보통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는 이제 무슨 개인적으로 뭐 자기 그 소소한 개인사를 보통 많이 노출을 시키는데 이 linkedin.com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이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그래서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인맥 형성 사이트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큰 사이트인데 가입자가 3억 명이 넘고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이트인데 이런 사이트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당장 이제 오늘 가시면은 네, linkedin.com을 들어가시면은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 가입을 하시면은 거기다 프로필을 작성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또는 우리 회사가 어떤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linkedin.com은 이제 두 가지 용도로 보통 쓰는데 구인구진용으로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구인구진용. 그러니까 해외 취업 같은 거 할 때도 이 linkedin.com에 자기 프로필을 올려놓으면은 외국에서 한국 사람 필요한 경우에 이걸 보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어떤 무역 파트너를 개발할 때 이걸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필에다가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수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수출하고 싶은 물건에 대한 자세한 소개, 그 다음에 나의 회사 소개, 이런 거를 이제 프로필에다 올려놓으면은 내가 올린 프로필을 내 친구만 보는 게 아니라 친구의 친구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나는 내 친구 중에 해외 인맥이 하나 없더라도 내 친구는 해외 인맥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 친구의 해외 인맥이 내가 올린 프로필을 보고 그 사람이 내가 이런 물건을 한국에서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해외 인맥이 나한테 직접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친구 중에 지금 프로필 보니까 이런 물건 뭐 수출한다고 올려놨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야? 그 회사가 믿을만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친구 믿을만한 회사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중간에 하나의 그 인맥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로 처음에 거래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거래를 처음 할 때 제일 힘든 게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이게 첫 거래를 트기가 굉장히 힘든데 요거는 나의 인맥을 통해서 외국의 인맥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한 번씩 이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해외 거래처를 개발하는 것은 뭐 이렇게 공부한 대로 꼭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이제 활용을 해서 각자 이제 거래처를 개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외 거래처 개발하는 거 관련해서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것보다요. 네. 그 무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개발하고 네, 네. 이런다고 해서. 네. 근데 사실은 무역을 해보시면은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뭐 무역하면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실제 나가서 이제 무역을 해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국내에서 물건 파는 거하고 크게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흐름은 거의 같기 때문에
이제 무역에서 등장하는 그 몇 가지 용어만 이제 조금 배우시면은 충분히 우리 교육생께서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